강한 사람은 전략이 필요 없죠. 늘 이기니까. 근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어떤 고유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어떤 취약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런 취약함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 그리고 원래 있었던 특성,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고유함이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81학번 조남호라고 합니다. 저는 솔토지빙 건축사 사무소라고 하는 건축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명지대학에서 특임 교수로 설계 스튜디오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뭐 저한테는 이제 하나의 어떤 세상을 보는 틀 같은 것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나무라는 개인은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 존재하는 거고 나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일종의 어떤 사이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늘과 땅 사이에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있고 또 어우러져서 같이 살고 그런 사이에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주체로서의 저와 또 사이 존재로서의 저, 이 두 개를 오가면서 이렇게 사는 건데,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깊이 일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축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나의 이러한 생각, 또 내가 한 것의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누는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건축을 통해서 하니까 뭐 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저희가 입학하던 시기는 지금하고 좀 제도가 좀 달랐는데요. 대학 입학할 때는 계열별 모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대로 들어왔고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먼저 공대로는 들어왔고, 그래서 1학년 때 그 당시 이제 서클 활동들, 최근엔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데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이 공대로 들어온 게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이제 사회학이나 역사학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동아리 선배 중에는 건축공학과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조금 달랐어요. 같은 공대였지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문학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보고 저도 건축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2학년 올라갈 때 건축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목요일 날 제대를 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학교에 이제 수도권 개발 연구소라고 도시 설계하는 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그 연구소에 근무하는 이제 그 선배들이 대개는 뭐 한 10시쯤 출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안양에서 출발해서 학교에 한 8시 반에 오고, 그래서 그 연구소가 항상 좀 지저분했는데 제가 한 30분 동안 청소도 하고 뭐 다 컵들도 모아서 닦아놓고 그래도 이제 한 1시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시부터 다른 분들이 오기 한 10시까지는 매일 이제 도서관에 가서 간행물실에 가서 잡지 보고 뭐 이렇게 아무튼 잡다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건축에 대해서 잘 몰랐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잡지 보기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잡지, 해외 잡지 뭐 그러다 논문도 보고 뭐 이러면서 한 몇 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좀 달라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몇 개월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건축을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프로젝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건 아마 최근 작업 중에 인왕산 숲속 쉼터일 것 같아요. 뭐 좋은 건축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의뢰해 온 일들.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가 자기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의뢰자가 찾아온 것이니까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건축주들의 어떤 사유물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경험해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왕산 숲속 쉼터는 공공 프로젝트로 진행된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즐겨 작업하던 이제 목구조로 구현된 건축인데,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SNS에서 이렇게 그 반응을 보여주는 거, 그게 굉장히 저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공간을 가정할 때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구조와 기둥이 있고 천정이 있고 그 사이 공간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모여 있고 이런 걸 이제 상상하면서 구상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의도했던 그러한 부분을 좋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런 피드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일에서는 건축주하고 이미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건축주가 우리한테 설득됐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하고 대화가 없잖아요. 대화가 없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뭔가 의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공감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왕산 숲속 쉼터는 목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도, 목구조 그러면 우리가 상투적으로 생각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옥이죠. 그러니까 기둥과 보가 엮어지고 뭐 선으로 구성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인왕산 숲속 쉼터는 제가 비결구적 결구 이런 표현을 쓴 것도 결구인데 결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마치 이런 목조로 하면 다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디자인이 일반적인데 판과 이렇게 덩어리처럼 보여진다든지 그거는 콘크리트의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목조는 더 이상 목조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작업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주고 했던 것들이 인왕산 숲속 쉼터에서는 저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저는 왜 목조가 특별하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일반적인 집 짓기는 목조이고 또 굉장히 많은 건축들이 목조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이제 90년대 말에 목조를 처음 공부하고 실제 이제 일본과 캐나다도 다녀와서 사례들도 보고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이 탄소 저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재료의 합리성이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 보편적 가능성 뭐 이런 거를 볼 때도 목조의 비중이 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5년이 지나도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실제 우리가 건축학, 건축공학이 그냥 콘크리트를 하는 거예요. 늘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계신 분들도 그것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제가 관심 있는 것도 목조의 어떤 특별한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동네 다세대 주택, 뭐 중규모 오피스 빌딩 이런 빌딩들을 나는 목조로 하고 싶은 게 내 생각이에요. 우리 살림이 잘하고 있는 것, 소비해야 되거든요. 베어서 목조 건축으로 만들고 산에는 새로운 나무들이 계속 자라게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두면 죽으면 다시 탄소가 공기 중으로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순환 시스템을 고려하더라도 목조 건축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목조 건축은 산림청, 산림 분야, 산림공학 분야 사람들이 개척하고 열었어요. 근데 건축 쪽에서는 그게 거의 없었어요. 그 여전히 별로 없어요. 그거는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그렇다고 여기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아니었는데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서양 전통에서는 이 소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일, 이것은 서양에서는 이 학문적으로 보면 탁월하고 최고의 영역의 것으로 인식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본인 자신의 그 때로 미숙해 보이는 그 판단도 그 판단에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 우리가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완벽한 근거란 없어요. 새로 시도되는 것은 늘 어설픈 거죠. 근데 그 어설픔 속에 그 각자의 그 고유함이 다 있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하지 말고 그 부족하게 만들었어도 그걸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걸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거는 나중에 뭐 성공한 후에 뭐 훌륭한 건축가가 된 후에 또 훌륭한 사업자가 된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어떤 작업, 그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중요하고 자신을 늘 중심에 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